조금 더 확실한 지역인 대로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못을 박은 겁니다. 소액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결국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나만 현금을 들고 있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바보짓 하는 겁니다. 바보짓. 사실 저도 물론 마찬가지 부동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식하는 이유는 주식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주식하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주식보다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대부분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식하는 분들 목적이 뭐야? 이거 주식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돈 벌어서 부동산 하게요.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로 몇천도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 뭐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다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소액 투자라고 해요. 소액 투자. 이 소액이 2, 3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2, 3천은 거의 없고요. 뭐 5천에서 1억 요 사이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초소액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식하는 거고, 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7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 가치가 완전히 자산 가치가 주식과 다릅니다. 자, 그럼 기존에 이렇게 소액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미래성을 다분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특히나 이제 재개발지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거는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조금 많이 힘들고요. 강북 일대 최소 프리미엄이 뭐 4억인데요. 4억이 그냥 넘죠. 그죠? 뭐 경기도권 일대도 뭐 그냥 5억 막 이렇게 불러버리는데요. 광명 얼마 합니까? 프리미엄 5억 정도 합니다. 5억 정도.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은 예정지를 찾아서 가죠. 예정지. 노후도가 좀 충족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재개발이 좀 진행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대다수 강북 일대에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정지를 찾아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 강북 일대 투자하셨던 분들,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붕 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반대로 풍선 효과로 조금 더 안전한 지역, 조금 더 확실한 지역인 강남 일대로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사 부동산 대책의 전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을 체결한 자. 체결한 자는 뭐예요? 미부역. 우선 공급권 안 주겠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지분 쪼개기 많죠?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의 분할, 분리 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 미부여.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처럼 이렇게 막 쪼개는 겁니다. 그럼 원래 하나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걸 여러 채 분양권이 나올 수 있게끔 쪼개버린 거죠. 이제 이게 권리 산정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권리 산정일을 대책 발표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업자가 건축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발표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집을 짓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순간 우선 공급권 아예 없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건축업자가 이걸 얘기 안 해놓고 팔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우선 공급권 못 받는다. 어차피 대책 발표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그 지역 일대, 예정지구 일대에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우선 공급권 자체가. 그리고 전매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한다. 그리고 또 5년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 재당첨 금지, 분양 신청 못하게끔 막아놓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강북권 투자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도 집값이 상승하고 기대 심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고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결국엔 이렇게 강북 소액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결국엔 강남이다. 강남.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투자자들은
움직일 겁니다. 아직도 심리가 살아있고 이런 여러가지 저금리와 유동성 풍부한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강남 일대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집값이 시작한 계기는 강남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끝날 때도 제일 마지막 강남에서 끝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결국 오갈 데 없는 투자처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늦게 불이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곳은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 투자 열풍이 올해도 지속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강북 일대 지속됐던 이런 소액 투자 열풍이 강남으로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